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창의력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서 첫 번째 그 인트로덕션 시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도 돌아봤었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IT 업계에서 잘 나간다라는 성공 리더들의 명상 습관이라는 부분에서도 돌아봤었습니다. 자, 왜 그토록 바쁜, 그토록 돈이 몰려 있는 실리콘밸리 쪽에 리더들이 시간을 쪼개서 명상을 하는가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하고 성공 리더들이 명상에서 찾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연결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당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성공 리더들이 명상을 찾은 이유는 거기에서 진정한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었으므로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종전의 인류가 개발해온 과학, 기술, 산업 발달이라는 나와 있는 과거의 지식을 토대로 하되 진정한 창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틀을 깨고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에서는 새로움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새로움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틀을 깨기 위해서는 뭐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고정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혜의 눈으로 트렌드를 읽었을 때 거기서 폭발하기 시작한다. 정확하게 르네상스 시대도 그렇고 항상 지혜나 창조가 폭발하는 시점은 과학이라는 물질이라는 부분하고 정신이라는 부분이, 인문이라는 부분이 결합했을 때 정확하게 폭발 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기술, 산업, 과학이라는 이 물질적인 영역만으로는 진정한 창의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진정한 창의를 위해서 명상을 통한 지혜의 눈으로 새로운 방향을 보고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과거의 부분을 이용했을 때 비로소 폭발적인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공 리더들이 명상을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많이 봤었습니다. 거듭 산업혁명 요약하면 연결로 시작해서 끊임없는 연결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 연결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도 없이 연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는 물리적인 힘을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 놓는 그 힘을 통한 지역을 뛰어넘는 연결에서 나왔던 게 그 다음에 전기로 가지고 그죠? 선을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부분을 어디로 이용해서 통신망이라는 유선, 그러다가 무선을 통해서 더 빠르게 더 멀리 연결하는 방법들을 취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접한 거는 IoT 세상이죠. 인터넷 오브 띵스,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세상 온데 다 신경망이 깔려 있는 거야. 센싱이 되는 거야. 인터넷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사물 간에도 주고받는, 교신할 수 있는 이 연결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세상, 4차 산업혁명, 그렇게 표현을 하죠. 끊임없는 연결을 인간은 추구해오고 그 연결을 통해서 나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라는 부분. 또 다른 설명으로 이제 온라인 얘기를 하면서 플랫폼을 가진 자만이 돈을 번다라는 표현을 쓰죠. 영역을 넓히는. 과거에는 뭐예요? 5일장, 3일장 장터 또는 상설시장, 그 장터에 시골의 아낙네들이, 어르신들이 가꾼 곡식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팔았잖아요. 지금 어디서 팔아? 안 보이는 세상에서 팔아. 플랫폼이라는 공간에다가 팔잖아요. 쿠팡, 아마존 뭐 이런 거 있다가 뭐 별
저기들 다 있죠, 그죠? 예,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도 한다고 그럽니다. 플랫폼을 가졌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장점을 갖고 가느냐는 두 번째 치고 일단 장터라는 공간, 나의 장터를 만들어서 이 장터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연결이잖아요. 예. 이 연결의 싸움이다. 그 연결이 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길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라는 부분이 계속 빨라지고 있고 우리가 못 차마 그때까지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연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1, 2, 3, 4차원이라고 그럴 때 그 차원은 결국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고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되고라는 부분으로 계속 끊임없는 연결을 이루어 온다라는 부분이었죠. 예. 연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더 빠른, 더 멀리 갈 수 있는 연결을 인간들은 계속 생각해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는 동안에 돈의 가치는 어디 쪽으로 가고 있었느냐. 과거에는 소 많이 가지고 노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였. 그러다가는 공장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공장 평수 넓고 기계가 몇 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붕어빵을 뭐 1000마리 구울 수 있는 공장인 결국 기계가 많아야 되고 땅이 많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바뀌어 들어가기 시작한. 이제 공장에 가도 사람 없죠. 예,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사람 없이도 막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예, 노동 기계로 넘어가고 그 기계라는 부분을 스마트하게 움직여 가기 위해서 뭘 이용해서 지식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했죠. 예, 그죠? 예, 3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이 컴퓨터를 통한 정보통신혁명, 그래서 인간들이 과거에 뭐 하나의 전문가가 평생 죽을 때까지 대접받던 시대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 많은 지식, 경험치라는 부분들이 다 모아져 있는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지식이라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와서 뭐가 생겼어요? AI라는 게 생겼죠. Artificial Intelligence, 뭐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네. 지식 위에 지능이 있다. 지능은 뭐 하는 놈이다? 지식을 이용하는 놈이다. 그죠? 네. 지능적으로 머리 굴린다라고 하죠. 지능범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냥 힘만 가진 놈 위에 지식 있는 놈, 아는 놈이 그 아는 놈 위에 지능, 지능을 가진 놈. 그거는 그 데이터를,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에요. 데이터는 정보가 쌓여져 있잖아. 막 쌓여져 있는 정보를 지능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을 뽑아다가 갖다가 쓰는 부분이죠. 너무 많으니까 몰라. 이 많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이 지능이라는 놈이, AI라는 놈이 뭘 해줘? 필요한데 골라다가 탁탁 떠먹여줘.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 아니고 지능이라는 표현, AI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남겨진 진짜 코어 밸류는 어디에 있었다? 지혜라는 부분에 있어요. 예. 지혜와 지능은, 예. 지능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행위자의 행동 패턴, 습관이라는 부분을 읽어서 그 다음을 예측을 한 거잖아. 이 습관이라는 부분은. 와, 얘가 뭐 살라고 그럴 때 얘는 보니까 채식주의자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골라다 그 데이터 중에서 채식 빨리 나와. 훅, 이 사람은 탁 던져줘.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뭔 이유에 의해서인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 살쪄야겠어. 육식을 해. 그럼 틀리죠. 그건 지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야. 지혜라는 부분. 아까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 배우는 게 아니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아하 하고 또 탁 터지면서 있는 그대로 보인다. 이거를 물잔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물잔으로 보는 거는 지능까지 해서 보는 거고, 아, 빈잔이 있어. 아, 저기 물이 있어. 물을 갖다가 주면 되겠네. 물과 잔의 결합은 지능이 했지만 지혜라는 놈은 이거를 몽둥이로 쓸 줄 안다는 부분이죠. 도둑이 들어왔어. 물 먹고 가세요? 뭐 없어. 할 방법이 없어. 몽둥이가 안 보여. 이게 지혜라는 부분이에요. 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의 순간에서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 역량,
그 인간의 고유 역량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계속 추구를 해왔지만 그 부분을 잘 보는 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기계의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여유를 갖고 가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구조를 닮은 놈을 만들어냈을 따름이야. 근데 얘가 내가 될 수는 없어. 왜? 얘한테 안 준 게 있어. 지혜야.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한테 진다는 거는 기계에 빨려 들어간 거야. 그 생각에 딸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 과거이 쓸데없는데 딸려 들어가서 그 기계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내가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야. 내가 괴로워지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뭐야? 나는 그냥 슬기롭게 나 명상해야 돼. 명상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럼 뭘 해? 이용을 하시라고. 스마트 팩토리도 이용을 하고 뭐 저녁 먹거리 뭐 저걸 해야 되겠는데 나 잘 모르겠어. 뭐 어제 뭐 생각하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명상해야 되니까 AI 이용해서 야 채식 중에 골라서 내일 아침까지 배달시켜줘. 돼 안 돼? 그럼 난 뭘 가져? 여유를 가졌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뭐 게임 던져주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가 갓난아기도 죽이는 사태들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봤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거는 자기가 즐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빨려들어서 노예가 된 거잖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같은 거를 가지고도 주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는 거는 똑같은 거를 다른 쪽으로 돌려쓰기라는 거. 내가 바깥으로 나돌았느냐 내가 안으로 돌아왔느냐는 부분이. 틱낙한 스님이 표현할 때라죠. Bring your mind to the body라는 거. 이거는 뭐 물리적인 거하고 뭐 정신적인 부분을 거꾸로 써놨지만 이런 거. 밖으로 나가 있는 내 마음을 안으로 돌려놔라.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내 생각을 안으로 끌어들여 오라.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 내가 만들어진 그 이름, 그 게임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 내가 슬기롭게 사람이니까 좀 스트레스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명상을 좀 하고 뭐 저기도 하고 뭐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뭐 요즘 애들하고 대화가 좀 필요한데 애들이 무슨 칼 뭐 아이템 뭐 저거 하는데 그게 뭐지 하고 들어가서 한번 보고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만큼 갔다가 원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 PC방에 갇혀가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건 감옥이잖아. 감옥에 살려고 PC방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 내가 주인이냐 종이냐, 내가 게임의 노예가 되느냐, 내가 즐길 만큼 즐기고 나올 줄 아느냐는 차이고요. 지혜의 눈, 깨달음, 끌려들지 말라는 부분만 갖고 있으면 된다. 지금 뭐 하고 있지? 알아차려. 지금 내가 가야 될 시간인데. 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런 게 참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공과대생들이 좀 많아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지식재산 특허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요즘 얘기가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요즘은 뭐 금수저가 아니고는 평생 뭐 흑수저라.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는 그거는 라떼 얘기야. 당신들은 금수저, 흑수저 얘기할 수가 없어. 왜? 라떼 우리 때는 뭐였어요?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장땡이잖아. 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못 만들어내잖아. 공장이 있어야 뭘 하든가 하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거지. 지금은 어때요? 공장이 필요해요? 뭔데 필요한데? 가게가 필요해요? 아니야. 필요한 거는 아이디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부분.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서 애플, 구글, 아마존 세상에 태어난 지 50년도 안 됐었어. 30년 뭐 이렇게밖에는 평균적으로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왼쪽에 보듯이 그냥 창고나 조그마한 저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20년, 30년, 50년도 안 된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세상의 부는 대한민국 다 합쳐도 저 한 개의 기업들을 못 이길 정도의 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금수저였기 때문에 가능했나요? 아니잖아. 뭐 창고에서 했는데 금수저가 뭐 있어. 금수저는 오히려 경주 채부자가 금수저였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이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잖아.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은 다른 생각입니다. 끌려 들어간 생각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심이 마음이 그런 이만큼도 갈 수 있고 저만큼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내가 금수저, 흙수저를 논하는 순간 니는 텄어. 이미 텄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비관, 과거에 대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왜 요것밖에 안 줬을까에 대한 원망 이것만 있는 거잖아. 지금 안 보잖아 또. 그럼 나중에 지 손자한테 또 듣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나한테 똑같은 되풀이가 되는 거야. 와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네. 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못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을 내가 주인이라는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업을 또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금수저, 흙수저는 내 마음이 금수저냐 내 마음이 흙수저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금수저를 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라는 거군요. 이런 졸부들 중에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코비드 등장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줌이라는 부분, 뭐 학교마다 이제 요즘 웹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화상으로 방송도 하고, 방송이란다. 미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엑스와 줌 두 개가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죠, 그죠? 근데 요 줌은 웹엑스가 원래는 원조였어요. 화상 강의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원조였는데 이 줌은 모바일 쪽으로 웹엑스보다 먼저 끌고 들어오면서 성공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에릭 위안이라는 나이 다 들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웹엑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스핀업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도 채 안 된 회사예요. 하면서 한 10년도 안 돼, 한 9년 만에 IPO 상장이라는 걸 했어요. 상장이라는 걸 해서 나갔는데 상장한 지 1년 만에 우리 휴대폰으로 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이 뭐 미팅하고 강의하고 뭐 물론 노트북으로도 뭐 할 수 있죠. 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천하의 IBM의 주식 총액을 뛰어넘는 일이 2019년에 일어났어요. 상장한 지 1년 만에 IBM의 주식 총액을 넘어서는 그걸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정말 대단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여기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명상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구 최대의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어딜까요? 디즈니 정도 되겠죠. 월트 디즈니 뭐 만화도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뭐 음악도 나오고 뭐 엔터테인먼트 다 하잖아. 다 있는 그 월트 디즈니가 거의 100년 넘었나? 뭐 100년 정도 충분히 저기 될 거예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그 컨텐츠 왕국이 듣도 보도 못한 넷플릭스한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에서 넷플릭스가 디즈니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넷플릭스는 세상에 없던 거를 막 만들어내 가지고 뭐 그냥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그냥 기차가 다니는 시절에 비행기를 만들고 뭐 비행기가 있던 시절에 우주선을 만들 정도의 획기적인 발명을 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어떻게 저 부를 갖고 왔느냐? 두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한 게 여러분들 아마 웃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영어 용어에서 넷플릭스 하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애들 쓰는 용어에서 넷플릭스 하다, 넷플릭스트라는 표현, 넷플릭스에 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용어로 넷플릭스트라는 표현, 넷플릭스 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넷플릭스 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그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넷플릭스 하다라는 표현으로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서양권에서 왜 뭐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넘느냐? 넷플릭스 보면 1단계에서 넷플릭스가 한 게 빨간 봉투였어요. 빨간 옷 계시네, 그죠? 예. 빨간 봉투인데 빨간 봉투 이전에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 비디오 빌려주는 비디오 대여점 기억나시죠? 예, 예전에는 뭐 테이프형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DVD로 왔죠, 그죠? 예, DVD로 이제 빌려주면 뭐 이 핫한 영화나 이거 나오면 그거 빌리려고 줄 서서 보고 뭐 이랬습니다. 미국이라는 환경은 더더욱 거리가 멀어요. 그냥 뭐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뭐 재미난 영화 빌리려고 하면 차 타고 일부러 갔는데 가니까 이거 베스트셀러에 없어. 다 떨어지고 없어. 허탕치고 또 돌아와. 짜증나는 거야 이거. 그러다가 보니까 이 넷플릭스의 창업자가 리드 헤이스팅스가 뭘 생각했냐면 이거 시간 낭비고 이거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생각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온라인 있잖아. 온라인 내 거는 아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해. 그런데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딜리버리 해야 되면 뭐 쿠팡처럼 내 자체에 물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가만 생각하니까 야 우편 배달 있잖아. 우편 배달. 그래 맞아. 그러면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거기다가 비디오 리스트를 온라인에다가 올려놔. 그럼 보고 싶은 사람이 거기다가 탁 찍어가지고 주문을 해. 그러면 그 넷플릭스에서 빨간 봉투에다가 그 DVD 테이프를 딱 넣어서 배달을 해줘. 그러면 받아봐. 보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봉투에 탁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되돌려줘. 넷플릭스는 뭐 했어? 한 거 없어 별로. 한 거 없잖아. 뭐 했는데 자기가 온라인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무슨 물류 우편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니잖아. 그냥 본 거야. 가만한 데가 보니까 이게 가서 그냥 갔다가 열심히 갔는데 달려갔는데 뭐 몇 마일을 달려갔는데 없닥하고 그거 뭐 다시 가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비우고 그냥 원점에서 돌아보니까 그래서 맞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잖아.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잖아. 받으면 그냥 돌려주면 되잖아. 이거였다. DVD 방이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 돌려줘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지. 눈이 와서 차 몰고 못 나가지 하다 보니 연체료 발생해. 보지도 않았는데 며칠치 주고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죠. 이것도 피할 수 있네. 좋잖아. 이러한 필요에 의한 딱 그 보는 눈이 생긴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뭘 했느냐. 2단계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OTT라는 표현을 쓰죠. 오브 더 탑, 셋탑 박스를 통한 비디오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 있죠. 미국에서 케이블 이 셋탑 박스 업체 중에 가장 큰 게 캄캐스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캄캐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비디오 온 디맨드가 텔레비전으로 이제 보면 영화들 막 이렇게 보내주고 하니까 셋탑 박스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셋탑 박스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어떤 거는 또 유료로 내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2단계에서 넷플릭스가 어쨌든 깨버린 거야. 셋탑 박스를 통하지 않고 어떤 기기에 쓰든 가입한 자들은 모바일에 쓰든 텔레비전에 쓰든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한 수 더 떠서 기준을 뛰어넘는 게 이제 그거는 전부 영화를 어디서 받아와 갖고 해야 됐잖아. 어디에다가 라이선스 주고 해야 됐잖아. 아주 돈 생겼겠다. 돈 놔뒀다 어디 쓰러. 그냥 내가 해버려. 극장에 개봉하지 말고 여기다 갖다. 이럴 정도로 계속 공룡같이 늘어간다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넷플릭스 하다. 한 거 뭐냐? 없다라는 거. 뭘 봤냐? 방향을 봤고 뭘 봤냐?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 걸 본 거야. 본 것밖에 없어. 말했어요? 아니죠.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보라 그러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보라.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 업체니까 디즈니를 뛰어넘어서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가버렸다. 가지고 갔다는 그런 예가 인텔이라는 컴퓨터나 모든 것에 대한 뇌 부분이 되는 CPU 프로세스를 만드는 인텔 반도체 업계의 넘버1이었죠 항상. 그런데 엔비디아라는 업체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여러 가지 칩 중에 그래픽 카드 만드는 거. 거의 게임 뜨고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뜨니까 그래픽이라는 부분에 대한 게 이게 돈이 될 줄 몰라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자, 온라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 가 안 가? 안 가. 그러다가 보니까 페이팔이 최대의 금융업체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뛰어넘어 버려. 사람들이 자꾸 드림카를 꿈꾸다 보니까 아직까지 절대적인 물량은 누가 더 많이 팔아? 넘버1 자동차 메이커는 도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누가 뛰어넘어서? 테슬라. 몇 대 아직도 못 팔았지만 무한한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뭘 봤어? 이번에도 방향을 봤어. 뭘 봤어?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봤어. 네, 그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오면서 BBIG에 돈이 주식이 몰리는 현상들이 여기에 나타났죠. 이거 보면 그대로 다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가요. 연결이라는 개념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비바이오 알겠고 배터리라는 부분이 왜 핫한지는 아세요? 연결이라고 그랬잖아. 자, 사람, 동물, 생물이라는 것들은 에너지가 있잖아. 무생물은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없잖아. 이 무생물하고 교신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에너지를 억지로 넣어줘야 되잖아. 움직이는 놈한테 에너지를 넣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배터리야. 그래야 내가 교신을 하지. 주고받을 거 아니야. 주고받아야 사고 안 나고 가지. 그래서 배터리가 뜨는 거예요. 연결이야, 연결. 전부 연결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연결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라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할까 안 할까? 사람은 게을러지기 쉬운데 게을러지도록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돼 안 돼? 전부 그런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게임 뜨는 거는 뭐 놀고 싶으니까 예. 저렇게 계속 간다라는 부분이 이미 우리는 사람은 공상의 세계라는 부분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혜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가르쳐 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했기 때문에 어떤 접근법에 의해서든 세상을 보는 눈들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화는 떨어졌지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래요. 뭐 지구가 우리가 점에 불과하다는 거 알잖아요. 점도 아니고 먼지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겁이 나서 우리 안 나갈라 하잖아. 진실을 알게 되면 두려울까 봐. 매트릭스 보면 빨간 약 먹으면 이거 사이버네. 이거 내가 아니잖아. 라는 부분 때문에 고통받을까 봐 빨간 약 먹기를 주저하고 파란 약 먹고 그냥 게임방에 갇혀갖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 매트릭스가 준 메시지도 그런 거였어요. 명상하고 그대로 통합니다. 아는 자라는 부분 단계에서 나중에 가서 알려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뭐 주체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자기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그냥 등장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게임 속의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한 거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막 매트릭스라는 그 틀 속에서 갇혀가지고 자기의 환상의 세계 속에서 그게 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뭐였어? 이거는 게임 속이었고 실제는 바깥에 있잖아. 환상에 갇혀 있는 순간 못 벗어난다는 종에 불과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도 인간들은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뭔지라는 부분. 그게 여러분들은 영화 보면 아이고 어리석다. 저 뭐 말도 알고 뭐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결국 뭐 게임 안에 갇혀 뭐 저런 얘기 하자는 거야라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직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했었잖아요. 그죠? 네. 보고도 똑같은 걸 보고도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실제 있는 거하고 틀린 게 와 있는 거야.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부분. 어쩌면 우리는 일상도 게임 속에서 살아가듯이 정체성을 잃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가고 있다는 부분을 아직도 못 깨닫는다는 부분. 자,
이런 장면 본 영화 생각나세요?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인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도서관이죠. 밑에 화면에 보면 도서관에 딸이 있는데 딸한테 신호를 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무수히 애를 쓰지만 전달이 잘 안 되죠. 왜? 다른 시간이라는 공간 속으로 흘러 들어가요. 보면 그 우주를 통해 가지고 블랙홀도 나오고 시공간도 뛰어넘고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초자연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폄하해서 미신 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지만 과학이란 것 또한 우리가 밝혀낸 그까지만 과학이거든. 우리가 과학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거 아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있을 따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 지구가 아이고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가고 옛날에는 그래 지구는 평면이라고 생각했다가 누군가 밝히니까 아니야 동그라미야라고 했다가 누구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네 태양을 따라 돌고 있네 아니네 또 그 위에 뭐가 있네 위에 있는 계속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아직은 개념화가 덜 돼 있습니다만 5차원 공간을 보이고 있어요. 4차원 공간은 입체 공간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는 개념을 달리하면서 그 공간 이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이 4차원 세상, 4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인터스텔라에서 보이고 있는 부분은 5차원 공간을 보이고 있어요. 도서관이라는 그 3차원의 현재의 시점을 둘러싼 다른 시점의 부분이 이 아빠가 여러 이 큐브형의 방에 연결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개념은 단순히 시간만 바꾼 게 아니고 중력이라는 개념까지가 들어가면 5차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의 다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공간은 4차원. 시간뿐만 아니고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까지도 발생하는 더 다양해진 공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기. 이걸 5차원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명상을 좀 더 하고 한 부분들 중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은 복잡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없는 부분을 본 게 아니고 저는 5차원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풀어가면 아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5차원 영역 공간을 잘 못 보고 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 5차원이라는 공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좀 신비적인 현상. 누웠는데 내가 물 위에 누워 있고 하늘 위에 또 내가 있고 너와 내가 같은 거야라는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냥 헛걸 본 게 아니고 헛걸하는 개념도 정도의 차이입니다만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정신, 그 수준의 깨달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본 거라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5차원을 빌어서 저게 전혀 험한 거는 아니고 그런 공간의 이념이 과학적으로도 저게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에 들어가면 5차원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 느낌을 가지신 분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드린다면 없다고는 잘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지만 무시하지는 않겠다. 왜 우리가 발견한 세상에서도 5차원이라는 공간까지 가면 그 개념이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 풀어요. 어쨌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환상이라는 속에서 괴로워하고 쫓기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종방에서 몇 년 전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만들어내죠, 그죠? 이 부분은 현실과 가상이 믹스되는 그걸 이제 그 AR이라고 그러죠, 그죠? 증강현실. VR은 완전히 없는 만화 영화 같은 그냥 없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AR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 광장에 중세 기사가 나타나고 막 믹스되는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거 뭐지? 막 불안한 거야. 불안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 게임 속에서 빠져서 못 나오거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전부 그 게임 속에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외로워 죽겠는 거라. 아니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가서 해보세요. 웃지 않은데 못하겠잖아. 그러니까 외로워. 그런데 애들은 애들대로 어때요? 막 가서 쫓기다가 보니까 막 정신없는 거야. 뭐 우는 온라인으로 뭐 해라 좀 실라 했더니 숨을 데도 없어. 계속 이메일로 뭐 보내달라고 막 줘야 되고 뭐 친한 척하지만 뭐 SNS는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보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왕따 당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끊을까 말까 하는 지경으로까지 몰아붙여. 양쪽 다 피곤한 거야. 양쪽 다 외로워지는 거야. 자,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내가 주인 역할을 못하고 내가 종이 되고 끌려 들어갔기 때문이야. 끌려 들어가지 말고 내가 주인으로 존재했다면 원하는 만큼 가서 보고 하고 나오고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고 이러면 되는 것을 그게 못하다가 보니까 안 된다. 한쪽은 아예 할 줄을 몰라서 못하고 한쪽은 끌려 들어가서 못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중도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또한 자랑은 아니죠. 조금이라도 배우면서 접근을 하되 어른다움의 설기로서 잘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훨씬 외로워 죽겠다가 아니고 대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코로나 못 만나도 줌이든 웹엑스는 아니더라도 먼 톡에 보면 얼굴 보는 톡 있잖아요. 그걸로 손자들하고 얘기하고 저기 할 수도 있어. 돈 안 들어. 그죠? 예.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슬기롭게 이용을 하면 된다. 그 이용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배워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도 답은 항상 자기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미 늦었어. 아이고, 내가 참 조금만 한 살만 젊었어도 좀 더 배워가지고 멋지게 참 저기를 해볼 텐데 아이고 부르바래. 아니 120세까지 사는데 무슨 부럽기는. 지금 해도 뭐 아직 뭐 몇십 년은 더 쓰겠구만. 자꾸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야. 해답은 자기한테 있다. 자, 여러분들 뭐 스키 혹시 타시는 분들은 이래요. 저도 이제 스키를 나이 들어서 배웠었어요. 스키를 타면서 배웠던 그 지혜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스키를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새벽 스키 빨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또 일 보고 하려고 새벽 스키를 이렇게 갔었는데 새벽 스키 가면 슬로프에 눈덩이들이 얼어서 얼음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그리고 이 눈덩이가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겁이 나니까 뭐예요? 피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고 나죠. 스키 가르칠 때 하는 방법이 눈덩이를 마주치면 피하지 말고 오히려 앞발을 눌러줘라고 얘기를 하죠. 피하는 게 아니고 앞발을 오히려 피해줘라. 대면 피하지 말고 대면 오히려 앞발 쪽에 힘을 주고 가다가 보면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뒤로 가면 발라당 뒤집어지거나 피하다가는 자빠지거나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딸려 들어가지만 말이에요. 저 부분 또한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죠? 겨울왕국이었죠. 겨울왕국 1, 2에 가서 보면 나오는 메시지들이 뭐 OST 제목도 그렇고 Show yourself, 내 자신을 보여라. 내딛고 그냥 내버려둬라 가도록 저항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들이 항상 들어가 있다. 과거였던 현재였던 항상 인간들은 과거에 뭐 없었던 거를 기술이라는 부분은 과거에 없었던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 지혜나 세상의 원리라는 부분은 과거나 현재나 불변이라는 부분. 갖다 쓰는 그 깨달음은 누가 가르쳐줘서 생기는 부분이 아니다는 부분. 자기가 찾는 부분이라는. 뭘로? 지혜의 눈으로라는 부분.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성공 리더들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부분. 창의성은 생각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명상에서 굳이 따진다면 집중도 필요하겠지만 통찰 명상이라는 부분에서 나온다는. 통찰은 뭐였어요? 가만히 드론 띄어서 지켜 내려다본다라는. 고요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그 속에서 어느 순간 아하 유레카가 나온다는 예. 이런 부분들이 창의력의 원동이었다라는 예술가들,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계속 밝혀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창의성은 집중 몰입해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반증이나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요 멍때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멍때림 그냥 일단 비운다, 고요하다라는 뜻의 그 멍때림에서부터 창의력이 오히려 나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멍 때릴 때 생기는 부분이 오른쪽 귀 위쪽 5cm 부분에 보면 관자놀이 부분이 있어요. 관자놀이 안쪽으로. 이 부분을 이 뇌과학자들이 그냥 통칭해서 유레카 영역이라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게 어떤 창의적인 집단, 창의적인 순간을 관찰해 보니까 여기 부분에 관자놀이 이 유레카 영역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더라. 그런데 그 현상은 사람들이 멍 때릴 때 목격되기도 하더라라는 거. 창의란 부분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멍 때림, 아무것도 생각 안 함. 멍 때리는 거는 다른, 멍 때리는 것 또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멍 때림이란 비움, 고요, 침묵,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야 색깔을 안 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창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의성의 기원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과학과 인문학이 만날 때 창의성이 폭발한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애플이 만들어낸 것 또한 뭐 대단한 거 만들었느냐?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니었다. 애플이 했던 거는 저 리사 컴퓨터, 맥킨토스의 원조가 리사 컴퓨터예요. 뭘 했냐면 그 복잡한 명령어 컴퓨터 언어 대신 그림으로 해결하게 한 거예요. 그래픽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창에 그 아이콘 같이 생긴 그거 탁 뿌려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뭐 해가지고 파워도 끄고 뭐 등등등등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눌린 거잖아. 이거였다는. 컴퓨터를 애플이 만든 게 아니고 쉽게 쓰기 위한 그 아이콘을 기계어 대신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거를 집어넣은 게 애플이었다는. 그러다가 아이맥으로 오면 어떻게 됐냐면 컴퓨터 본체하고 뭐하고 떨어져 있던 거를 그냥 하나로 모아 일체 단순화시킨 거야. 그러다가 와서 보면 지금 아이폰의 원조 앞에 뭐가 있었어요? MP3 플레이어. 사실은 MP3 플레이어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했었어요. 네. 아이팟에 가서 보면 뭐냐면 뭐 옛날에 카세트 끼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하나의 화면 안에서 하는데 이 해결 방법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 방법을 썼죠. 어쨌거나 그냥 쉽게 편하게 딱 3번만 거쳐서 모든 동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게 스티브 잡스의 팔럿이었어요.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게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애플이 무슨 통신을 뭘 알아? 통신 뭐 개발한 적이 없는 회사인데 뭘 했었어? 컴퓨터 때 그래픽 UI 뭐 이렇게 아이콘으로 쉽게 하는 거 그거 해봤거든. 그걸 전화기 갖고 온 거야. 그리고 뭘 했나? 발상하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왜 전화기는 서로 말 주고 받을 때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잖아. 사진 찍을 때도 쓸 수 있고, 영화 볼 때도 쓸 수 있고, 음악 들을 때도 쓸 수 있고. 매이지 마라. 이게 왜 물컵이냐? 방망이가 될 수도 있고 밀가루 미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획을 뛰어넘는 고정된 개념을 전화기는 이거야만 쓴다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애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이토록 창의라는 부분은 진정으로 모든 걸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잘 갖다 쓰는 것만 해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혜의 눈으로 자 그라운드 0,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한 그래서 새로 구성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본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본 여기에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움, 없음, 생각을 버림에서부터 다시 시작함. 거기에서 돈이 다 나온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폭발적인 힘은 거기서 나온다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는 부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점 찍을 때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엮을까 하는 부분에 집중해 있는 순간 우리는 무한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상을,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찡그리지 말고 내가 필요하면 가고 안 필요하면 찡그릴 필요 없이 돌아오고 계속 내 지금 현재 순간에 잘하기 위한 도구들로만 사용한다면 나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끊임없는 창조를 해낼 수 있다. 나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 왜? 지금 내게 주어진 과정이 나의 내일이므로 라는 이 정신으로 간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더 행복한 즐거운 멈춤의 여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